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이 생두 농장의 커피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크기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커피 하나씩 있으시죠?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커피. 근데 똑같은 커피라도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난 후에 그 커피를 먹으면 예전 맛이 안 돌아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예전에 그 과테말라 커피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 똑같은 커피를 먹어도 예전에 그 맛이 안 나온다. 혹은 어느 업체의 커피를 오랫동안 써온 카페 점주님들이 예전에 처음 세팅했을 때 맛은 정말 맛있었는데 1,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그 맛이 안 돌아온다. 예전에 그 맛이 그립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내가 좋아하던 커피가 지금은 절대 그 맛이 안 나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농심 신라면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거를 뭐 취재해주는 유튜브였는데 거기서 이제 농심 본사 측에 신라면 맛이 정말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그 농심 측 담당자가 신라면의 맛이 정확히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그 신라면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의 맛이 일관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1980년대에 그때 신라면에 쓰인 고춧가루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쓰이는 신라면의 고춧가루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재배되었던 고춧가루의 품종이 개량되었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각종 그 재배의 기후 환경이나 토양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이 기간 동안 많이 바뀌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농심 신라면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맛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신라면의 맛이 변할 수밖에 없으면은 우리는 왜 지금껏 신라면의 맛이 변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의 말이 농심 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최대한 일관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옛날 맛이랑 비슷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농심 신라면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이고 제조 공장 또한 되게 크고 정밀하게 돼 있을 텐데 식재료가 기후나 여러 가지 기타 환경 때문에 변화하는 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범위인 거예요. 이 부분은 커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 안에, 그러니까 카페에서 쓰는 커피에는 한 2가지에서 4가지 정도 커피가 블렌딩 되는데 그 커피 안에 들어가는 생두들의 품종도 매년 개량이 되고 그리고 또 농지에서 그 커피에서는 때루아라고 하는데요. 커피 생산지의 기후나 뭐 토양 조건 그리고 강수량 이런 기타 등등 그 해에 뭐 가뭄이 있었는지 어떤 기후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생두의 퀄리티가 바뀌게 돼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국에 정말 많은 매장에 커피를 납품을 했는데 저희도 정말 오랜 시간 그 농장과 컨택하면서 퀄리티를 맞춰왔고 그리고 매번 들어올 때마다 커핑을 하고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맛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저희가 수입을 하더라도 매 회차 수입하는 백마다 커핑을 하는 이유도 이 커피의 퀄리티가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커피와 똑같은지 맛이 너무 많이 다르진 않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센서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다니던 전 회사, 그러니까 큰 규모의 커피 회사들의 경쟁력이 뭐였냐면 이 센서리예요. 그러니까 농장 조건에 따라서 커피가 조금 맛이 바뀌더라도 그 바뀐 맛을 찾고 잡아갈 수 있는 능력, 최대한 비슷한 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큰 규모의 커피 회사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했던 농심의 가장 핵심 기술이 이전의 신라면이랑 최대한 비슷한 맛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듯 커피 회사 또한 최대한 비슷한 맛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센서리 능력, 최대한 비슷한 맛을 유지하는 이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에서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신다면 마치 커피의 어떤 블렌딩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조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커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추출이나 로스팅단에서 이거를 붙들고 씨름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라면의 맛이 어떤 식재료의 변화 때문에 맛이 바뀐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신라면은 절대 맛이 공장 측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맹신한다면 너 라면을 왜 면부터 먼저 넣었냐, 스프부터 먼저 넣었냐, 물량이 너무 많았다 혹은 물량이 너무 적었다, 왜 건더기 스프를 뺐냐, 왜 넣었냐, 이런 부분에서 가타부타 계속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커피들은
오히려 이런 퀄리티 변화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라시라든지 스페셜티 커피들은 그 재배하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해내는 게 커머셜 등급의 커피보다는 제한적이고 꾸준히 그 맛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좋은 커피의 장점은 그 맛이 다양하고 또 선명하다는 건데, 맛이 다양하고 선명한 만큼 바뀌었다는 거를 더 알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카페들이 좀 시즈널로 특별한 스페셜티 커피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계속 그 블렌딩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커피가 최상의 컨디션일 동안 그 커피를 사용하고 또 커피를 바꾼 다음에 다른 스페셜티로 에스프레소를 사용하고, 이런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요. 로스팅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재료들이 가장 비슷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커피 맛을 평가하는 센서리듯이 매장에서도 추출의 어떤 변동폭이 많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로 바뀔 수 있는 커피 맛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능력인 센서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번에는 제가 센서리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컨텐츠로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 커피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추출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거는, 추출의 일관성을 지켜야 이 커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이 문제를 역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매장에서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은 로스팅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때문에 정말 더 디테일한 커피를 하시려면 이 커피를 수입을 하는 농장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혹은 그런 정보를 잘 아는 로스팅하는 분들에게 커피를 받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혹시 요즘에 농장 상황이 달라져서 커피의 퀄리티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주자주 여쭤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이 생두 농장의 커피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크기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커피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만큼 공부할 것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